미일 동맹 업그레이드 전망. 록히드 마틴의 제안대로 될 경우 일본은 미국의 첨단 전투기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일 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일본의 방위 산업이 확장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 미국의 막대한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할 때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홍계 이제 이 신문은 개량형 F-22가 배치될 경우 일본 전역 방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가계존 F-22와 F-35를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일본에 제안한 차세대 전투기는 우선 F-22를 기반으로 날개를 개조 더 많은 연료를 실어 항속 거리와 작전 반경을 늘리게, 여기에 F-22보다 최신 장비인 F-35의 항공 전자 장비와 탐지 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F-22의 대당 가격은 2,200억 원 이상이며 일본 차세대 스텔스기 두 대당 210억에서 24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일미군은 10월에 도쿄도 유포타 기지에 수직 이착륙 TC V-22 오스프리 5기를 배치하고 정식으로 운용키로 했다. 주일미군은 2024년까지 요코타 기지에 배치하는 오스프리를 총 10대. 오스프리는 지난 4월 요코타 기지에서 처음으로 시험 비행한 바 있다. 오스프리가 오키나와현 말고 일본 본토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한국에는 기술 이전 소극적 F-22는 2006년 모의 공중전 서 F-15, F-16파-18 전투기 144대를 격추하는 동안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기록을 세운 최강의 전투기다. 저레이더 나적외선 탐지기 등을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있어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그동안 미국 정부는 F-22의 기술 이전은 물론 완제품 판매까지 금지했는데 이번에 일본의 빗장을 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맹방인 영국이나 이스라엘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했지만 F-22는 판매하지 않았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공군 일각에서 F-22 도입을 희망했었지만 미국 법으로 2018년까지 해외 판매가 금지돼 있고 비싼 가격 등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이 같은 대일 접근은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은 당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위상 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통합 기술 등 핵심 4개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한미 훈련 전면 중단됐는데 미일 동맹은 계속 업그레이드 1, F-22 등 및 최신 기술 공유 자국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검토.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와 협상을 이유로 한미 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를 일본에 기술로 개량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제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은 F-22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F-35의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는 신형 전투기 개발 생산에서 일본이 50% 이상 맞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이는 이를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다. 스텔스 기비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해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 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한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예감하고 있다.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5가 먼저 나다.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F-X가 나오면 동북아에 선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방위사업청 정광선 KF-X 사업단장은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 등은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 어서 엄청난 비용의 난관도 많았다. 면서 KF-X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에 유리했다고. K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 생산 단가는 대당 800억 원인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도. 전투기와 핵심 부품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KF-X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기회도. 동체 개발을 맡은 카이 1호 상무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KF-X는 착수부터 수없는 고비를 넘어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약속한 이후 13년 이상 허비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만 5차례 했지만 천문학적 예산과 첨단기술 장애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2015년엔 F-35 도입 대가로 미국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25개의 기술 가운데 달기는 위성 배열 레이더 등 4가지를 미 정부가 그때 KF-X 사업은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실제 개발 과정은 첩첩산중에 없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맨 땅에 헤딩이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에저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이 가운데 전투기의 눈인 에저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이 유출을 엄금. 에저 레이더 외 나머지 3가지는 이미 개발한 적이 있어 어려움이. 국산 에저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혼눈과 같은 모듈 1080 화력을 원형판에 박아 놓은 것이다. 모듈마다 레이더 활을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한다. 눈이 1088개인 셈이다. 미국 F-35의 에저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레이더는 F-15K의 개결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 그래서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탐지 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F-X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할 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다 기능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선 만난 신현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 단장은 에드카 기술은 갖고 있지만 업체가 만들어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에저를 개발하게 됐다고. 국산 에저 레이더를 시험 평가한 이스라엘타 측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모듈의 소재도 첨단이다. 지난 18일 방문한 일화 시스템 영인 연구소에서 공개한 에저 레이더를 구성하는 16개짜리 모듈 세트는 주먹의 3분의 2의 크기였다. 단가는 4,500만 원으로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 값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8천만 원 이상이다. 2026년까지 3,658억 원을 투입하는 에저 레이더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의 85%를 제작했다. 내년에 완전 국산화할 계획이다. 올 봄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상과 공중 시험을 마치고 11월부터 한국에서 공중 시험에 들어간다. 2023년부턴 KF-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 카이가 맡고 있는 KF-X 동체 개발과 체계 종합도 만만치 않은 본부장은 에드카 탐색 개발에서 내놓은 KF-X 형상을 무려 9번이나 수정했다면서 이제야 맵시 좋은 최종 형태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투기 무게 감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KF-X 목표 중량이 12.1톤이지만 추가 요구에 대비해 500kg 감량이 관건이었다며 1kg 감량하는 연구원에게 10만원씩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다. 엔진을 제외한 23만 개의 부품을 빠짐없이 설계에 반영하는 일도 복잡했다. 자동차 부품은 2에서 3만 개다. 현재 카이 4천 공장에선 1,250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KF-X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인력으로 KF-X 에스테스와 영국, 프랑스처럼 6세대 전투기 개발 준비도 재개된다. 카이는 2021년 4월 첫 시제기를 출고하고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 1차로 전투기 8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5에서 8년보다 짧은 4년의 비행 시험에 따라 명품 무기 실패 우려도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현무사 미사일 개발 성공에 관계자 격려. 에저 레이더 등 전투기 내 대핵심 기술 성공기 발도 축하. 실패 용인 분위기 만들어주길 극도 보안 분위기도 제고.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그런 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대해 축하 말씀드린다며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 4의 개발 성공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과학연구소 대전본부 격려 방문 행사를 계기로 마련된 미사일 개발지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의 탄도 중량을 2톤으로 늘린 신형 전략 탄도미사일 현무사를 의미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무-2C와 비교해 4배가량의 탄두를 장착해 파괴력이 그만큼 크다.